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심한 알레르기로 지금 목이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올 지경인데요. 원래 이런 목소리 아닙니다. 좀 듣기 거북하셔서 좀 참아주시고요. 고정갑피 선생님의 이 가부장 체제와 정넉보라 패러다임에 대한 글을 읽고서 두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실천적인 요지들, 이를테면 적외운동에 안에 사실은 보라의 운동이나 아니면 녹의 운동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운동들도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전체 속에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전체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런 취지가 아주 공감을 가지게 되었고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문제는 저의 영병의 한계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글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열심히 읽고 수준 높은 논평을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텐데,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육체적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솔직하게 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르는 건 좀 모르겠다라고 썼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쓰고 다시 말하면 선생님께서 저의 질문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저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형태로 얘기를 해주시면 하고 바랍니다. 짧게 그냥 있죠. 일찍이 막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얘기했죠. 공산주의자는 어디서나 현존의 사회정치 상태를 반대하는 모든 혁명을 지지한다. 이 모든 운동들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결국은 소유 문제를 운동의 기본 문제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 구절 이래로 이 성과와 문제가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막스주의자들은 현존의 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운동들에 언제나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고 기꺼이 어깨 걸고 연대를 하고자 나서왔습니다. 단 막스주의, 즉 생산수단 소유 문제의 우선성을 승인한다는 조건 아래서 지금도 많은 막스주의자들은 여전히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 등등등 많은 이런저런 운동들을 언제든지 기꺼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노동운동의 중심성을 승인하고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 건설의 전망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전통적으로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문제라고 불리다가 지금에는 노동운동의 중심성 정도로 지칭되는 이 문제는 오랫동안 막스주의와 비막스주의를 구별하는 변별점 노릇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고정갑피 선생님의 가부장 체제와 정넉보라 패러다임이라는 글은 여성운동 진영의 입장에서 이 낡은 중심성 사고를 해체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마르크스주의, 노동운동, 페미니즘, 여성운동, 생태주의, 환경 생태운동 사이의 환원 불가능한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가부장 체제라는 매우 추상 수준이 높은 일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상 수준이 높다는 건 결국 비판의 맥락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개념적 도구들이 곧잘 페미니즘 진영에서 사용되는 포스트주의적 프레임이거나 언어이기는커녕 오히려 전형적인 막스주의적 프레임을 그 지적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기존 특히 이 페미니즘 진영이 주로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아니면 언어학적 전외 이후 다양한 이런 소위 포스트주의 이론에 근거를 했던 반면에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이 입론은 공통의 언어를 매개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의 진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가부장 체제, 성체계, 성적 생산관계, 성노동, 성장치 등 다양한 개념들은 가부장제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비판적 이론, 담론들을 넘어서 자본주의 체제론과 동등한 수준의 일반 이론, 패러다임의 구성을 위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기까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획기성은 그만큼 많은 숙제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며 당연하게도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유감스러운 점은 제 선생님 글이 역시 패러다임 수준에서 제기되는 만큼 추상적이고 제 머리도 좀 복잡해져서 과연 제가 정확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아직도 자신은 좀 적습니다. 첫째로 가부장 체제, 홍 선생님 체제와 체계라는 용어를 약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말이야말로 이 발표문의 핵심 개념일 것입니다.
가부장 체제가 어떤 것이고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와 어떻게 겹치고 갈라지는지가 오늘의 핵심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 번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발표문에서 가부장 체제가 몇 가지 방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생님께서는 가부장 체제가 자본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적 성체계를 의미한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 각각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계셔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선생님이 제시하신 참고문헌을 읽어봤습니다. 참고문헌을 보면 자본주의적 성체계는 물론이지만 군사주의, 제국주의적 성체계 역시 모두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정의가 되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주의의 경우라면 일반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초역사적인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군산복합체의 성격과 현대에서 일상의 군사와 같은 현상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매우 공감이 갑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통상적인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선생님께서 정의하신 자본 가부장 체제의 구성 요소들, 즉 자본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와 동연적인 코익스텐시브한 것으로 정의하는 이런 방식의 접근은 다른 한편으로 가부장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보다 역사적으로 더 오래되고 더 포괄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선생님의 입장하고 그다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생님의 진의는 아마 이 맥락에서의 진의는 가부장 체제가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적 성체계와 결합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을 해봅니다만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 경우에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가부장 체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둘째, 가부장 체제를 설명하는 선생님의 또 다른 방식은 가부장 체제가 가부장적 성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시 이 성체계는 성관계, 성노동, 성장치라는 삼각구도를 갖는다라는 설명 방식입니다. 바로 앞에서 좀 전에 가부장 체제는 자본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적 성체계를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가부장적 성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부장적 성체계와 자본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적 성체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정은 언제나 혼란을 수반하기 마련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적 사유는 다이어그램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장 체제, 가부장적 성체계, 자본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적 성체계에 대한 인지주도를 그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막스에게서 자본주의는 역사적 자본주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처음과 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의 역사적 출발을 비판적으로 그 유래를 추적할 수가 있으며 자본주의가 강고한 구조적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가진 것만큼이나 반복적 위기에 처해 있고 자동적 붕괴로는 아니라 할지언정 궁극적으로 종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처음과 끝을 가진 역동적 구성체로 역사적 구성체로 파악이 됩니다. 그 유래와 이행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 위기의 항구적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이 체제에 대한 신비화에서 벗어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부장 체제 또한 역사적 구성체로서 제시된다면 이런 맥락에서 그 역사성이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부장 체제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오래전에 유래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부장 체제는 어떻게 유래했고 어떤 방식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얻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체적으로 가부장 체제의 강고한 유지, 재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강조에 비해서 그것의 역사성에 대한 비판적 주목은 거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 논의라는 것이 지닌 그 방대한 성격에 비추어서 보아 여기서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논의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선생님이 여기서 역사적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쓰시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사고가 근대 자본주의적 남성 중심적으로 형성된 지식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쓰셨는데 사실이라면 저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지닌 매우 강한 인식론적 가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접근은 역사적 탐구와 토론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거의 모든 역사 자료는 지배계급의 시각에서 쓰여진 것이지만 우리는 피지배계급의 입장에선 역사서술을 끊임없이 시도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선생님께서는 중요한 논지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하는 생각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 인종의 문제를 선생님께서 관련지어서 서술하시면서 인종은 인종의 토대는 성이며 그 성이 자본에 활용되었다면 인종 문제는 근대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부장 체제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인종의 토대가 성이라는 주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종적 차이가 종종 젠더적 위계로 재현된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문장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인종의 토대인 성이 자본에 활용되었다라는 사실이 왜 인종 문제가 근대 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가부장 체제의 문제라는 사실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맥락으로만 본다면 성이 자본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성인종이 근대 체제 내지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와 연결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쪽에 논거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싶습니다. 좀 더 일반적 차원에서 인종 문제가 근대 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 체제라는 더 긴 역사적 시간대에 속한다는 지적은 젠더 문제와는 별개 차원에서 중요하고 심대한 논쟁점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네딕트 앤더슨 같은 경우처럼 민족주의의 근대적 성격을 강조하려는 맥락에서 인종주의의 비역사성, 역사적 초월성을 지적하는 시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다수 막스주의자에게 인종주의는 근대자본주의, 식민주의와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발리바르는 인종주의가 인민생산의 이데올로기인 근대민족주의를 대체 보완하는 대제의 이데올로기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 공동체들 간의 충돌과 지배, 피지배 관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코드, 원리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예컨대 종교적 차이라든지 문명 내 야만 간의 대립구도 같은 것들이 전형적일 텐데요. 인종이 독자적인 변수로 등장해서 전통적인 차이의 코드들을 규정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명백히 근대 자본주의 일이 아닌가. 인종주의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가부장 체제의 문제로 환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은 혹시라도 인종이라는 코드가 고유화되거나 심지어 본질화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